안녕하세요. 새내기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제때 배부르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울면 달래주는 게 다지만 몇 년만 지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로서 뭔가 더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유치원부터, 아니 어린이집부터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주변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말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게 된 과정이 워낙 다사다난하고 특이한지라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부모는 자식이라는 화살이 조금 더 먼 곳으로 잘 날아갈 수 있는 활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있어도 자식의 날아가는 목표를 바꿀 수 있는 바람이나 아니면 자식이 도착한 곳에 꽂힌 화살을 빼내서 다시 활을 날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간 정말 계속해서 다시 날아갔다 꽂히고 또 날아갔다 꽂히다 끝내 화살촉 끝이 다 망가지고 닳아버린 자식이 활을 부러뜨리려고 할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자식인 저와 제 오빠라는 화살을 날리고 그냥 잘 날아가는지 관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오빠랑 저 둘 다 지망대학을 선택할 때도 오로지 저희 둘의 바람대로 원서를 썼었거든요. 아예 자식의 교육이나 미래에 손 놓고 계시는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미래에 각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당사자들 뿐이니까 멀리 본다면 부모의 개입이 무의미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저하고 오빠는 일찍 부모님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업할 회사 리스트를 정해 취업을 했고 또 이직을 할 때나 막상 적성에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둘 때도 딱히 부모님에게 의논을 하지 않고 저지른 뒤 통보하곤 했죠. 부모님도 별다른 말씀 없이 그랬냐, 너희가 제일 잘 아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넘기셨고요. 근데 제 남편은 저와 완전히 반대인 성향의 부모님 아래서 자라서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3년차 직장인일 때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은 그 당시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사 지망생이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사람이 참 기력이 없어 보였다? 아니, 뭔가의 길을 다 뺏긴 것처럼 우중충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와, 사람이 되게 바싹 말린 야채 같다 였거든요. 나중에 지인에게 성빈이 지금 의대 다니고 있어 라는 걸 듣고 아,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피곤해 보이나 보다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20대 팔팔한 남자가 저렇게 생기가 없는 건 좀 이상하다 싶었죠. 지금도 그때 남편과 저의 만남을 혹시 운명이라고 불러도 될까 한 게 첫인상이 솔직히 좋은 건 전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집에 오고 나서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력은 없어 보였지만 웃는 얼굴은 해말 같다는 것과 목소리가 좋았다는 거, 그리고 보기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저를 데려다 주려고 한 점 같은 게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남편도 같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지인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서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억 속에 맴돌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서 기분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도 되나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성빈 씨, 근데 바쁘지 않아요? 시험 끝나고 또 시험 준비해야 한다고 거의 매일 밤 샌다면서요.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털하게 웃으면서 지수 씨랑 이 정도 연락하는 게 공부에 방해가 되면 의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납득이 되는 게 솔직히 의대생이면 진짜 중학교 고등학생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심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가 공부일 정도로 노력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알아가고
또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를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여느 의대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특기가 공부였다는 것과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고 공부하는 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거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남편의 어깨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이 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사를 준비하는 남편은 온 집안의 기대를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다니는 그때까지 받고 있었더군요. 처음에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집에서도 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줄 알았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쪽지 시험을 보긴 했는데 나는 집에서도 부모님이 기출문제 프린트해 주셔서 그걸로 시험 봤었거든.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내 다리에 든 멍 보고 놀라셨잖아. 어디서 다친 거냐고. 내가 당연하게 집에서 맞았다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 아직도 기억나. 그때 담임 선생님 표정. 속으로 이걸 가정폭력 신고를 해 말어 하셨을 거야.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남의 집 훈육 방식에 손 떼라고 내 아들은 의사 될 거라서 평범한 애들하고는 다르게 가르친다고 하셨어. 근데 주변의 친구들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보다는 일찍 다른 집은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늦어진 게 남편은 정말 친구가 없었어요. 진짜 반년에 한 번 연락 닿는 동창이나 대학 동기들 몇 명은 있었지만 진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제게 나 만날 사람 지수 너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걸 봤을 때 아, 이 사람 그 말이 진심이었구나 했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남편의 어머니가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방해밖에 안 된다고 학생 때는 공부나 시험에 관련된 질문할 정도의 같은 반 친구들만 유지하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동기들만 유지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부모님께 무슨 소리냐고 내 친구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반항했을 테지만 이미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이 된 남편에게는 부모가 자식이 친구 못 만들게 관리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였습니다. 하루하루 알게 되는 남편 집안의 유난스럽기 짝이 없는 교육관에 제가 참지 못하고 그래도 너무하신다. 어릴 때 친구 한 명 정도는 만들어도 되잖아. 믿을 만한 친구 하나 있으면 그 힘든 시절 버티는데 도움도 되는데 하고 말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을 두둔했었습니다. 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신 거지. 내가 집중 못할까 봐 미리 미연에 방지하신 거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의대도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 근데 과연 그렇게 유난스러운 부모가 의대 다니는 아들에게 생긴 연인은 가만히 뒀을까요? 남편의 첫 애인이 저였을 만큼 아들의 연애 문제도 통제하던 부모에게 저라는 존재는 당연히 본인들이 몇십 년간 갈고 닦아온 아들이 의사로 향하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었죠. 남편하고 연애한 지 아마 10달 조금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제게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지수야, 너 절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받지 마. 알았지? 처음에는 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예방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어서 왜? 뭔 일 당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라리 그런 거면 걱정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여자 생긴 걸 아셨어. 잘 숨긴다고 했는데 내 핸드폰 또 확인하셨나 봐. 뭐? 아니 핸드폰을 확인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예전부터 종종 그러셨어. 근데 내가 너하고 한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도 하루에 한 번씩 다 지워가면서 숨겼거든. 근데 미처 못 숨긴 게 있었나 봐. 근데 내가 지수 네 번호는 끝까지 숨겼거든. 당장 누군지 보겠다고 하는 거 공부에 지장 안 준다고 지수 만나고 성적 더 올랐다고 공부 잘 된다고 말해놓긴 했는데
언제 무슨 방법으로 너 만나러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지 마. 알겠지? 아니 혹시 받으면 괜찮으니까 받고 끊어. 이전부터 남편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남편의 공부나 의사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에 유난스럽다 못해 병적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남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말로 들은 것보다 남편이 내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되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게 뭐가 힘든 인생이냐,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자식을 죽이는 관심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행히 남편의 어머니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 후로 무슨 연락이 왔다거나 누가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찾아와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걸 보는 게 더 곤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과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그날 혼자 아니겠지 하고 했던 테스터기를 보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룩 흐르던 게 생각이 나네요. 물론 그때 결혼 계획도 없었고 남편은 학생에 저도 사회초년생이나 다름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건 뭔가 잘못됐다. 테스터기가 불량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생각에 혼자 조용히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바람과는 다르게 정말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진짜 식은땀이 났죠. 남편 상황도 상황이지만 저도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혼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제 마음이 결정되기 전에 남편에게도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정신이 없었는지 임신 테스터기를 샀던 영수증을 생각을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나, 아직도 제 자신에게 황당하네요. 그게 제 가방에 고스란히 있었고 그걸 본 남편이 놀라서 제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한 거죠. 거기서 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사실을 털어놨는데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빨리 국시를 패스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남편한테 일찍 말 안 했던 거였거든요. 안 그래도 그때 의사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고 집안 기대랑 기대는 한 몸에 다 받아서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말라가는 사람인데 제 임신으로 이 사람이 더 부담감을 가질까 봐 언제 말할지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지금은 여건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만 날이 아니라고 지금은 포기하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다시 기다리자고 말을 했었죠. 근데 남편은 제 손을 한동안 열심히 주무르고 매만지다가 그러더군요. 내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지수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물론 지수 너는 아직 학생인 내가 못 믿었겠지만 나 국시도 얼마 안 남았고 이것만 패스하고 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그래도 네가 아니라고 하면 나도 기다리겠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널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어차피 본인이 결혼할 사람은 너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말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생 의사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바로 내린 게 말입니다. 근데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생겨서 자신이 빨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의사가 될 동기를 얻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후 저와 상의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 있는 딸 결혼 전에 임신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약속을 드리러 간다고 저희 가족에게 매맞을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남편을 멍석말이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생각보다 일찍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놀라기도 하셨고 또 제가 한창 일할 나이에 아이가 생겨서 걱정은 하셨지만 제가 걱정 마시라고 아이를 낳아도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래 네가 제일 잘 알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남편에게는 얼른 자리 잡아서 우리 딸 고생하게 만들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게 부모님이 자식의 인생에 저렇게 의연하고 쿨하실 수 있구나 하면서 한 대 맞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부모님과는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먼저 제 임신 소식과 국시 보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얼굴에 시퍼런 멍을 달고 돌아왔었거든요.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에게 제정신이냐고 손찌검을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신 못 차리고 연애하더니 기어이 사단을 냈다고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을 구석구석 타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파서 쩔룩거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웃으면서 와, 나 이렇게 맞은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 빠졌을 때 이후로 처음이다, 처음. 이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맞은 게 제 탓 같기도 했고 괜히 내가 이 사람 인생에 나타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아무 걱정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설득하겠다고 본인 결정에 변화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속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남편 어머니가 남편을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서 제가 급하게 단기로 고시원을 구해 남편이 피신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국시를 얼마 남기지 않고 그래도 아들 시험은 중요하셨는지 남편에게 너 시험 결과 보고 이야기하자 라고 통보를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서 결혼 허락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은 처음 본 국시에서 불합격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 다 모이는 시험에서 바로 붙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의지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말했죠. 근데 저만 그렇게 위로하고 응원을 하면 뭐하나요? 남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합격한 남편을 대역죄인 취급했는데 남편이 시험에 불합격하고 나서 몸에 안 보이던 멍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놀랐던 게 남편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밤 9시 되기 전인데 남편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남편은 됐다 무시하라고 했는데 저는 뭔가 싶어서 확인을 했죠. 와,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오고 문자는 50통 넘게 와 있는데 그 문제 메시지 내용이 경악스러웠죠. 머저리 같은 놈, 네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시간까지 연락이 안 돼? 이러니까 등신같이 시험에나 불합격하지. 빈대만도 못한 놈. 차라리 들어오지 마라. 너 같은 거 없는 자식인 셈 칠 테니까 들어오지 마. 당장 전화 받아. 안 받으면 당장 찾아가서 두들겨 패고 집에 묶어 놓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 알아들어? 너 지금 그 막대 먹은 년하고 같이 있지? 걔한테 전해라.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으면 가만 안 둔다고 해. 내가 걔 회사랑 집에 찾아가서 사단 내기 전에 말 알아먹어라. 놀랍게도 이 저주에 가까운 문자 내용은 모두 남편의 어머니가 보낸 거였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거의 남편의 아버지가 남기셨고 자식에게 보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문자는 전부 남편 어머니의 작품이었어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고 해도 자식이 불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런 폭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대로 따라오지 않던 자식도 아니고 정말 불평 하나 없이 잘 따라오다가 안타깝게 떨어진 걸 이렇게 화풀이를 하다니. 진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솔직히 제일 낙심한 건 부모보다 당사자인 자식일 텐데 위로나 격려를 먼저 해줬겠죠. 근데 남편의 부모님은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서
시험을 어떻게든 붙게 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런 정신적인 압박에서 누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남편의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겠다. 남편이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편한 상태에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드디어 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제가 곁에서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보필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그리고 저희 결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시댁도 아닌 남의 집보다도 못한 곳에서 치욕 아닌 치욕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부모님을 시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네요. 그만큼 많이 만나지도 또 심적으로 제 시부모님이라고 느낀 적도 없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시댁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모는 제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한마디 먼저 내뱉으셨어요. 긴 말 하고 싶지 않고 저거 지워. 저거, 제 배를 가리키며 저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자식, 그리고 본인 아들의 자식이기도 한 배를 가리키며 말이죠. 어머님, 말 좀 가려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는 조용히 해. 평생 준비한 시험 떨어진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너 막말로 저거 없었으면 벌써 시험 합격하고도 남았어. 여자의 정신 팔려서 애까지 만들었으니 당연히 정신이 5만 군데 팔리지. 성빈이 너 엄마 말 들어. 우리 평생 너 의사 만들려고 밤낮 없이 살았다. 나는 네 학비 버느라 뼈 빠지게 일했고 네 엄마는 너 시험 잘 보라고 성적 올라가라고 학원 쫓아다니고 심지어 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세상에 있는 신한테 다 빌었어. 근데 이제 와서 여자 하나 때문에 공든 답을 무너뜨린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마치 남편이 평생 쌓아온 탑이 저나 제 뱃속의 애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말하는 시부모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하나로 무너질 탑이면 그건 공들인 탑이 아니라 얼기설기 대충 쌓은 탑 아닌가요? 아무리 설득을 하러 온 입장이지만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버리니 억울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 성빈 씨 공부 방해한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응원하고 격려만 해준 사람은 저고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매일같이 폭력 써서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한 건 아버님하고 어머님 아니신가요? 저 성빈 씨 공부 방해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빈 씨 인생 이만큼도 방해할 생각 없고 오히려 힘이 되어줄 생각입니다. 그거 약속 드리려고 왔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부모님은 더 열불을 내셨습니다. 아가씨가 뭘 아냐고 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 쌍욕만 안 하셨을 뿐이지 온갖 수치스러운 말은 다 하시더군요. 물론 당장 제 뱃속에 애부터 지우라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으셨고요. 끝내 제 옆에 있는 남편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내 공부 방해하는 거? 여기 지수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온갖 모욕이에요. 지수랑 만나면서 지수가 나 팼어요? 지수가 나한테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돈값 못하는 놈이라고 욕을 하기로 했어요. 제발 좀 제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길 원하시면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돼요? 평생 착한 아들로 살았잖아요. 죽으라면 죽는 척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제가 평생 뭐 하나 이렇게 고집 부린 적 있어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럼 아들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처음으로 좀 져주시면 안 되냐고요. 남편은 그렇게 쏟아내고 저와 함께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본인도 본인 부모님이 사람 앞에 두고 애를 지우라는 말을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제게 많이 놀랐지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한다고 저보다도 남편이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나오고 나서도 계속 손을 떨어서 제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남편은 한동안 많이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울할 시간이 없도록 저희 부모님 댁에도 자주 데리고 갔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하고 잘 지냈었거든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아시게 된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안쓰러워하셨고 또 다른 걱정 말고 다음 시험 준비 다 하라고 만약 남편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시겠다고까지 해주셨어요. 자식인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실지 몰랐는데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겠다 부모와 척을 진 남편을 좋게 보셨나 봐요. 성빈아, 걱정 말고 일단 준비하던 거나 마저 준비하자. 네 길만 잘 가면 부모는 알아서 다 마음 돌리게 돼 있어. 저희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펑펑 울었어요. 평생 자식은 부모가 정한 길만 따라가는 거라고 그게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남편에게는 큰 울림을 주는 말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거의 제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다음 국시를 준비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라 저는 그 전에 아이를 낳았죠. 남편은 그래도 첫 아이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남남인 사이에서 낳을 수 없다고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해서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제 자취방을 빼고 미리 신혼집을 구해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에 남편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어요. 늘 제가 지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사서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는 불면증이 있던 것도 없어져서 잠도 잘 자더라고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까 무슨 신경의 변화인지 시모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서 갑자기 며느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 연락처를 구하셨나 했는데 시누이가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저도 연락처를 교환했었는데 그렇다고 시누이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시누이를 드자비 하셨으면 제 번호를 넘겼겠어요? 아무튼 마치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게 연락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 취급이 본인 아들 옆에 있는 종 취급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하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미 니들끼리 혼인신고도 했고 배도 부푸는데 언제까지고 네 존재 모른 척 할 수 없고 어쨌든 생긴 거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이렇게 된 거 너 성빈이 옆에서 잘해라. 네가 약속한 대로 보필 잘하라고. 알아들어? 네가 책임지고 성빈이 의사 만들어라 이거야. 그렇게 통보 내지는 경고를 하시더니 매일 밤낮 없이 제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서 오늘 성빈이 컨디션은 어떠냐, 공부는 어떻게 하냐, 걔 엉덩이 근육이 없으니까 공부할 때 무슨 쿠션을 사다가 엉덩이 아래에 깔아주고 식단은 이렇게 영양제는 매일 밤마다 약통에 나눠서 챙겨줘라 등등 무슨 막 학교 들어간 애 챙겨주듯이 챙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참나 애 낳기도 전에 시모는 제가 남편을 키우길 바라셨습니다. 하루는 그 연락에 못 참고 제가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남편이 그런 돌봄이 필요하겠어요. 나중에 의사 되고 나서도 제가 옆에서 밥 먹는 거, 영양제 먹는 거 챙겨야 할까요? 그럼 제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돼도 주변에서 비웃을걸요? 성빈 씨 알아서 잘해요. 저는 이제 막 학교 들어간 미성년자랑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 저랑 동갑인 성인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애 낳기도 전에 미리 육아 연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성빈 씨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보필은 무슨 보필이냐 하고 썽을 내셨고 저는 어머님 같은 부모의 보필이 아니라 같이 사는 아내로서의 보필을 하겠다고 하고 끊었네요.
남편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너 당장 그 기집애 집에서 나오라고 난리를 치셨는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또 한바탕 하셨다가 또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니 그 시험 비용은 보내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정말 아들이 의사가 못 되는 거인가 보더군요. 근데 제가 제 선에서만 노력을 해도 남편은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공부가 잘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우울증이나 강박증도 사라졌거든요. 원래 남편은 시험 전에 손톱을 절대 안 깎거나 아니면 필통 안에는 몇 개의 펜이 있어야 하고 책상은 항상 자기식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혼인신고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다행이었죠. 강박증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문제는 두 번째 시험을 앞두고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남편이 의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막 태어난 딸을 보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행복해하긴 했지만 종종 이유 모를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좀 착잡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제가 공부가 잘 안 되냐고 독서실 말고 차라리 따로 고시원을 잡아서 거기서 공부하겠냐 했더니 공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빠가 되고 나서 매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난 우리 세연이 자는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그 생각만 난다? 내 피하고 살로 태어난 이렇게 소중한 애를 어떻게 때리지?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지? 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랬잖아. 다 나 잘 되는 거라고, 너 위하는 거라고 때리고 욕하고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하고 이걸 들어야 내 정신력이 성장하는 거라고 하시고 근데 나는 그걸 또 믿고 살았지. 힘들어도 두 분이 날 정말 사랑해서 내가 잘 되길 바라시니까 그러는 거라고. 근데 나도 내 자신을 속였던 거야.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세연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 나는 내 자식 절대 그렇게 못 키워. 한번 이렇게 자신이란 사람을 키워온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 남편은 많이 괴로워했어요. 지금까지 목표로 한 의사라는 직업이 본인은 정말 자신이 원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애매한 확신으로 의사가 돼도 되는지 갈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남편이 두 번째 시험도 불합격한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흥미를 잃었다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준비해온 게 아깝기도 하고 본전 생각이 나는지 완벽하게 포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긴 했거든요. 남편이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진 후로 시모는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물어내라고 소리 지르고 아니 물어내길 뭘 물어내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들이닥쳐서 난리치는 시모에게 대체 뭘 물어내라고 하는 거냐고 진심으로 성빈이가 시험 떨어진 게 우리 탓 같냐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 가라고 반박을 한 뒤 집 밖으로 내쫓으셨죠. 심지어 두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에 치른 저희 결혼식에서도 시부모님은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계속 나쁜 일만 있어서 조금이라도 인생에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게 결혼식을 조촐하게나마 치르자고 했거든요. 괴롭고 힘들수록 꽃을 봐야 한다고 남편이 계속되는 공부와 불합격한 시험에 우울해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정말 작게 식을 치렀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부모님 마음을 돌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하려고 몇 번 시댁을 찾아왔지만 시부모님은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찾아오지 말라고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죠. 시부모님이 그렇게 아나무인 눈앞에 아들의 의사 면허증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할수록 남편은 점점 더 그 의사 면허증에서 멀어져만 갔어요. 끝내 남편은 시부에게 네 딸 보여줄 생각이면 시험 합격하고 면허증 네 딸 목에 걸어서 와라 라는 말을 듣고
끝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의사 되는 거 그만둘래. 의사 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저는 언젠가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봐도 남편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다 타들어가서 녹은 촌농을 보는 것 같았죠. 물론 남편이 마음속에서 오래 끌어온 갈등의 답을 찾은 건 기뻤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그만두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럼 의사 시험 준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공무원? 아니 그렇게 공부에 신물이 난 사람이 또 공부를 한다고? 의사가 하기 싫은 거지 공부가 싫어진 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평생 한 게 공부뿐인데 어떻게 공부마저 놓겠어. 그나마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준비 같고 또 앞으로 너랑 세정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여건 마련하려면 여러모로 이게 제일 최선일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불안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한 남편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모님에게 알렸고 또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이 다음 시험 일정에 맞춰서 응시료 보내시기 전에 말씀드리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왜 말하냐고 말 안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오히려 시부모님이 자신이 의사시험을 또 본다고 믿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나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뒤늦게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이 세 번째 의사 국시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시부모님은 또다시 남편에게 시험 응시료를 보내시고 남편도 시험 등록을 했지만 남편은 시험날 시험을 보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필기시험, 실기시험 일정에 맞춰 연락을 한 시부모님께는 시험 잘 봤다고 이번에는 느낌이 좋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합격 발표가 난 날 남편은 정말 몇 년 만에 먼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험 합격했어요. 어머니 아들 이제 의사예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에 시모는 옆에 있는 제게 들릴 정도로 괴성을 지르며 기뻐하셨고 시부는 당장 동네에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걸겠다고 사람들에게 떡을 돌린다 난리셨죠. 저는 남편에게 어쩌려고 이러냐, 이러다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웃어 보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돌이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본인과 저만 아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모는 제게 따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예상보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너도 옆에서 성빈이 챙기느라 고생했지. 너 회사 점심시간이 언제니?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살까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시모의 살가운 말. 저도 이 말에 속아서 이제 정말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지? 무슨 꿍꿍이지? 하는 마음으로 밥 사준다는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자리에 앉고 나서 한동안은 제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성빈이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평범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듣기만 하면서 그렇죠. 네, 맞아요. 라고 대답만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네 할 일 다 끝난 거 알지? 나도 애 아빠도 네 노력 아니까 우리 이쯤 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네? 끝내요? 너도 알지 않니? 이제 성빈이 의사 되고 몇 년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면 금방 개원할 수 있는데 의사 면허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선자리 들어오는 거. 이제 우리 성빈이도 분수에 맞는 상대 찾아서 자리 옮겨야지. 너는 딱 여기까지.
성빈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옆에 자리 채워주는 걸로 만족해야지. 안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시나요? 이제 남편이 의사가 되었으니 저더러 꺼지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와,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해맑고 당연하게 하는 사람은 제가 살다 처음 봤어요. 어쩜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나처럼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하고는 머리 돌아가는 것부터 다르구나 했죠. 긴 말 안 하고 내가 너 노력한 건 아쉽지 않게 쳐줄게. 5천이면 어떠니? 물론 이혼하고서 너 애 키우는 거 양육비도 줄 거야. 성빈이가 앞으로 버는 게 얼만데 그것도 내가 못 해주겠니? 너 혹시 몇 년 성빈이 옆에 있던 게 5천이면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도 양심이 있으면 성빈이 합격 계속 미뤄진 거 너랑 네 딸 영향도 있잖아. 생각해봐라. 너 없으면 이미 성빈이 처음 본 시험에서 합격하고도 남았어. 이거 5천 주는 것도 그래도 성빈이가 시험 불합격하고 마음 다시 다잡고 잘해온 거 그건 네 공로 높이 쳐준 거니까 뭐 아쉽게 생각하지 말어라. 아쉬울 거 하나 없었죠. 남편은 시모 생각처럼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본인 아들이 본인들 몰래 무슨 짓을 하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저를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 말을 눈앞에서 듣고도 솔직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우습고 좀 불쌍했어요. 나중에 실상을 알고 어쩌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고 그때 좀 웃음을 참기도 했습니다. 제가 웃음을 참느라 말을 못하는 걸 시모는 분해서 말문이 막힌 줄 알았는지 예, 너 억울할 거 하나 없어. 그래도 의사 지망생 옆에서 유세 좀 떨었잖아. 안 그러니? 하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터지려는 웃음과 연민의 한숨을 꾹 참고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얘기 세정아빠, 아니 성빈 씨한테도 말하셨어요? 아니, 네가 먼저 알고 마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말했다. 성빈이는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온다고 해서 그때 말할 거고. 어머님, 그럼 그때 저희도 같이 있을 때 다시 말씀하세요. 저한테만 말씀하시면 뭐예요? 시모는 옆에 성빈이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꿈도 꾸지 말아라. 내 아들도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시모 앞에서 네,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5천만 원 준비해 두세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는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의사 면허증이 들려 있었죠. 남편은 시댁에 가자마자 의사 면허증부터 시부모님께 내밀었어요. 이거 기다리셨죠? 이렇게 말하면서 두 분 앞에 종이 한 장 들이미니 시부모님은 눈앞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보다도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거의 환호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거야. 나랑 네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어. 내가 이제야 좀 친구 새끼들 모임에 나가겠다. 아들 자식 몇 년째 의사 준비한다고만 말해서 아주 친구들 얼굴 보기도 민망했는데 이거 들고 나가면 묵힌 채증이 싹 내려가겠어. 예, 근데 이거 실제로 보니 별것도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삐까뻔쩍할 줄 알았는데 뭐 금태라도 둘러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원래 이런 거야? 모르겠는데요. 저도 진짜를 본 적 없어서. 따로 볼 게 어딨어. 이게 진짜인데. 아니요, 어머니. 그거 가짜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본 다운받아서 제 이름만 넣은 거예요. 남편의 태어난 말에 시부모님은 잠시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계시더니 남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손에 들린 위조된 면허증을 보셨습니다. 가짜라니? 아니, 이게 왜 가짜야? 아, 진짜 가져왔다가 찢어먹거나 뭐 묻을까봐 복사해서 왔구나. 그치? 아니요,
가짜라고요, 가짜. 저 의사시험 합격 못했어요. 아니,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분명 나한테 시험 합격했다고 했잖아. 이제 의사라고. 내 아들이 이제 의사라고 했잖아.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의사가 되는 방법뿐이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의사는 될 생각 없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면 의사 면허는 있어야겠으니 방법을 찾은 거죠. 두 분이 저 의사 안 되면 안 만나 주신다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 자식이 그렇다고 이런 거짓말을 쳐? 이거 범죄야 너. 문서 위조라고. 네, 신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앞으로 저 대신 그 종이 한 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드리고 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성빈이 너 지금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너 이딴 짓이나 하라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널 키운 줄 알아? 너 의대 가라고 의사 되라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알죠. 너무 잘 알죠. 아들 의사 되라고 두드려 패셨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놀 생각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빌린 게임기로 제 머리통 쳐서 게임기 망가뜨리시고 그 친구 찾아가서 내 아들이랑 놀지 말라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저 반에서 완전 왕따 만드시고 TV 좀 봤다고 TV 모니터 깨부수고 온갖 유난을 다 떠셨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말을 하고 있었지만 말하는 내내 본인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러는지 힘들어했습니다. 몇 번 울분을 삼키기도 했고 눈물을 참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등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니 침 한 번씩 삼키면서 준비했던 말들, 그동안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아들인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져온 그 의사 면허증이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처음부터 부모가 없던 거라고, 너 잘 되는 거라고 때리고 모욕적인 말이나 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지금까지 저 키우는데 들었던 돈은 자식 인생 망친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어린 시절을 좋은 순간 하나 없이 외롭게 만든 값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저희는 바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남편이 아닌 제게 매달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지? 네가 그런 거지? 네가 괜히 헛바람 넣어서 내 아들 저렇게 만든 거지? 시모가 그렇게 비명까지 지르며 제게 달려드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는 일말의 이성을 놔버렸어요. 뭐가 이 사람 잘못이야? 나 이렇게 된 거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다 당신들 탓이야. 그러니까 제발 남 탓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자식 위해서 뭐든 하고 싶으면 나 깨끗하게 놔줘. 내가 줬잖아, 의사 면허증. 당신들이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사 면허증 줬으니까 나 좀 놔달라고. 언제까지 날 이렇게 괴롭게 만들 건데. 그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남은 감정의 찌꺼기를 다 쏟아내고 남편과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고 시부모님 얼굴을 마주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날부로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나중에 남편에게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딱 1년 더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에게 진짜 의사 면허증 대신 공무원 합격 증서를 보여드리며 말했죠. 저 이제 제 길 찾았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자식 앞에 방해물 치워주는 게 부모 일이라고 옛날에 제 친구들 다 잘라내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늦게라도 부모 노릇 하세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의사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남편은 공무원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공부에는 도 같고 정말 재주라고 부를 정도로 잘했던 사람이라서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나란 일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오로지 시누이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고요. 평생 공부하는 오빠에게 밀려 집안에서 찬밥이던 시누이도 오빠가 힘들었다는 걸 알고 미안하다고 지금 일 잘하면 좋겠다고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있어서 다행히 남편이 더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치라는 게 사람에게 큰 의미잖아요. 딱 한 번 남편이 발령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가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여보, 혹시 당신 부모님이 안 그러셨다면, 그러니까 평범하게 공부 응원만 해주셨다면 당신 의사시험 계속 준비해서 했을 것 같아? 제 물음에 남편은 한 번 쓰게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는 생각을 왜 하냐고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을 상상하고 만족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선택한 결과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부족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괜한 질문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가장 큰 결정을 해서 혼자 날아간 화살이 된 남편에게 너무나 무의미한 질문이었다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본인이 선택한 공무원 일에 만족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공무원에 지지 않게 제게는 다정한 남편이고 저희 딸에겐 둘도 없는 훌륭한 아빠이지요. 앞으로 살면서 혹시 남편이 이 결정에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날이 온다면 저와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저와 만든 가정을 믿고 큰 결심을 한 거니 저 또한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요. 종종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가장 큰 지분을 가졌다고 그만큼 간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디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보기 전에 후회할 일을 절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일을 제대로 잡을 용기와 현명함이 모두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